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전 거래일에 이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444.88원으로 전일보다는 소폭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빅스 지수는 0.54% 상승을 했고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15%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0.05%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일부 차량의 가격을 인하한 후에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가격 인하는 모델 3와 모델 Y에 적용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 중국에서 경기 후퇴 조짐이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1.4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AT&T는 레이먼드 제임스가 AT&T 주가가 40% 급등할 수가 있고 핵심 사업으로 복귀가 주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2.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 주석의 권력을 장악한 후에 월요일 미국에서 상장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규제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투심을 악화시켰는데요. 알리바바는 마이너스 12.51%, 텐센트는 마이너스 4.96%, 핀두두는 마이너스 24.61%,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마이너스 5.47%, 윈 리조트는 마이너스 3.86% 하락을 했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면서 전 거래일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11월 75bp 그리고 12월에는 75bp가 아니라 50bp로 12월부터 완화적인 모습으로 돌입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제조업 PMI가 지난달과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며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경제 불안성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면서 우리 시스템은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에서도 계속 잘 작동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잠재적 위험을 낮추기 위해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이는 국채시장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재무부는 채권 시장이 충격과 혼란을 증폭하기보다 이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규제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 연준의 책임도 높지만 정부도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광범위한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인프라법 등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몇 달 내 반도체나 청정 에너지 같은 성장 산업으로 상당한 자본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활기차게 하는 투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27일 애플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3분기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는 S&P 500의 20%가량의 실적을 공개를 했고 이 중 72%의 기업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금일 원자재 시장은 대다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목재가 마이너스 6.46% 하락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전 거래일 5%에서 2.7%로 하락이 되었고 75bp 인상할 확률은 전 거래일 95%에서 97.3%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47센트 하락한 배럴당 84.58달러, 0.5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3분기 GDP는 3.9%로 예상치 3.5%를 상회했고 산업 생산은 6.3%로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소매 판매는 2.5%로 부진, 9월 수출도 지난해 대비 5.7%로 부진, 중국의 9월 원유 수입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2% 감소로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이고 시진핑의 3연임으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 중국이 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커졌고
시진핑 충성파들이 대거 지도부에 포진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기 힘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유가도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전 거래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12월부터 완화된다라는 예측과 실제 금일 부진해진 PMI 수치로 12월 금리 인상 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입어 상승 출발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11월 1일과 2일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지금은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다행히 지금의 분위기가 12월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흐름이긴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박스권을 만들지언정 적어도 큰 폭의 하락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계기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부분으로 인해 박스 하단을 만들 것이며 오히려 실적과 가이던스가 잘 나오는 경우 박스권 상단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FOMC 결과를 기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한 제닛 옐런이 몇 달 후 반도체나 청정 에너지 같은 성장 산업을 언급하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쪽이나 청정 에너지와 같은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관련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